내가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어려지게 살아서 그래요. 깨우쳐들 갖다 공부를 또 시키나 안 그러거든요.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꾸 와요. 정 가지고 밀당한 거는 정확하게 다칩니다. 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니도 좀 남고 나도 좀 남고 이래갖고 돈 많이 벌었다 상생이 아니에요. 질량이 모자라니까 니는 속마음을 안 드러내려 그러는데 어딘가 모르게 녹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안 내놓는 거지 상대는 벌써 다 보는 거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주권을 가질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내가 바른 것도 아닌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바른 거라고 우기면서 하잖아요. 우기면서. 그러니까 이거 혼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 실력이고 요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빨리 키우는 길밖에 없다. 약은 지금 급한 거를 지금 듣는 거지 뿌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어려지게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에 병이라는 거 오는 거를 암을 한번 보자고. 암을 언제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면 최고 빨리 알아도 7개월은 갖고 알게 돼요. 7개월은 가지고 우리가 암이라는 걸 알게 돼. 진단이라는 걸 그렇게 나와. 그 다음에 얼마나 나오냐? 4개월 만에 나와. 4개월 남았다. 그 다음에 얼마나 나오냐? 3개월 나와. 2개월 나오는 암은 내한테 가르쳐주는 사람 절대 없어. 2개월 남은 건 내한테 누가 안 해요. 3개월. 3개월은 무슨 소리야? 3개월 안팎인데 100일이에요. 석 달, 열흘. 놔놓고 내한테 분명히 내한테 알려줘. 알려주는 암은 2개월밖에 안 남으면 안 알려주고 뒤져요. 넘었다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누가 알려주지도 안 하고 몇 개월 남았니 소리도 없이 이건 가야 돼. 의사니까 잘 알죠? 요 상기해봐. 내가 틀린 소리 하는지. 왜 그러냐? 기회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회가. 소생할 기회가 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7개월 나놓고 가르쳐주고 7개월 동안 너는 그 안에 이 해답을 풀지 못하고 바르게 안 돌아가면 넌 죽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4개월 주죠. 어떤 사람은 석 달, 열흘 주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라는 거는 빨리 찾아서 바르게 돌리라는 거예요. 석 달, 열흘 남은 건 급하다 이거야. 이러는 거고 7개월 나는 거는 조금 급하지는 않아도 그 안에 숙제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네가 살은 삶에 따라서 내가 아픔이 오는데 네가 거꾸로 디비지게 살았으니까 죽을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니까 내가 잘못 사는 걸 알면 요렇게 살아야 돼. 사는 자체를 바꾸어야 돼. 요걸 이제 정확하게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많이 짜증을 내며 막 신경질 내며 살았으면 지금부터 신경질 안 내고 네가 신경질 더 내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며 살아. 거꾸로. 정말 너를 탓하고 살았으면 탓을 안 하고 내한테 탓해라. 내한테. 다 받아주가며 살아. 이게 정반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네 잘났다고 막 살고 막 이렇게 옳다고 막 주장하고 뭐 고집세기 질환 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갖고 저 시골에 저 산 밑에 들어가갖고 내가 다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갈란다 하고 병원에 뭐 향암도 안 하고 그거 가가지고 그 시골에 가갖고 조금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러다가 갈란다 이렇게 시골에 또 가니까 아이고 시골에 저 아저씨가 날 끌고 자꾸 저 산에 가자네. 예. 그 시골에 가니까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잘난 척 안 할까? 예. 이거 따라갈 게는 올라가다가 이거 더득겠다. 이거 먹어봐라. 이거 하고 와서지. 그거 좀 먹고. 뭐 물이리가 이거 떠보면 좋다 그랬지. 그렇게 예 하고 따르고 이거. 밖에서는 생전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거든. 다니면서 약 좋게 해줄게. 그거 처먹고. 또 가작할 게 가고. 뭐 이거 이거 오리 꾸묵작할 게 예 하고 가다 보니까 100일 지났는데 안 뒤져가 있네 이게. 아직도 우리 꾸쳐먹네. 7개월 지나도 이제 아가 더 싱싱해져. 그것도 모르고 시간이 가 지금. 사인선고 받은 놈이
누가 내 말 안 듣다고 짜증내던 놈이 그 사람 말을 다 듣고 다니네. 그 시골의 촌띠기한테 예익하며 따르고 바보처럼 살았네. 그냥 사는 기라. 암 다 나섰네. 나중에 언제 나와가지고 2년 7개월 됐는데 나가 병원에 혹시 싶어가 봤더니 웬일입니까? 전에 그거 갔거든. 100일만 뒤진다 했는데 갔더니 암 다 나서가 있거든 이게. 이 기적입니다. 이게 샀거든. 기적 맞지?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라. 내 모순을 찾아라. 그걸 바꾸면 어떤 일도 해결된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방법을 찾아라. 세상에 내가 잘난 척 하다가 살다가 산에 뒤지러 갔지 않는가 봐. 나는 암 선고도 아니야. 내가 뒤지러 갔어. 암 선고보다 더 무서운 거야. 산에 뒤지러 갔는데 그만 못 죽었네. 왜? 못 죽는 데는 이유가 있은 거야.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거기서 깨달았네. 얼마나 못난 놈인 줄 깨달다 보니까 무릎을 툭 꿇었는데 내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못난 걸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깨달은 놈은 죽을 수도 없어. 천지도 모르는 게 뒤지는 거지. 깨닫고 나면 못 죽어. 깨달음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못남을 깨달는 거, 그거 한 가지. 요거는 내가 깨닫고 나면 이제부터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 못남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부터 이런 고뇌를 가질 수 있는 그 자격도 주어지는 거야. 수행은 깨달은 자만이 하는 것이다. 얼마나 철저히 모지람을 깨달은 자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산에서 무릎을 꿇고 거러지로 17년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주스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씻어내고 잘난 척 하는 걸 씻어내고 내 못난 걸 철저히 씻어내면서 무릎 꿇고 너하고 말 한마디 안 해보고 옷을 한번 갈아입어 보지 못하고 좋은 음식 먹어보지 못하고 깨닫고 나니까 이 힘들어도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이는 고행 속에서 내 자신을 잡아야 됐던 그게 수행이에요. 그 수행이 마치고 나면 또 하나 깨달는데 내 삶이 철저히 내 삶이 아니었었구나. 나를 불태워 널리 이 사회의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는 거지. 내 삶은 스스로 있는 것이고 철저히 공적으로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을 발견한 거야. 그 두 깨달음 때문에 나는 세상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못남을 빨리 찾아서 이걸 닦아내는 것만이 내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 모순을 찾아야 돼. 내가 어려울 땐 분명히 니한테 모순이 있다. 작은 어려움이 있다면 작은 모순이 분명히 지금 나올 때가 됐다 이게. 크게 어려우면 큰 모순을 네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빨리 찾아라. 그것만 찾아서 노력을 하는 끝에 너는 자연이 다 보살펴주고 이끌어준다. 하나님한테 절 안 해도 되고 부처라고 절 안 해도 돼. 누가 하느님이 내한테 절하라 하대? 누가 시켰어? 위정자들이 시킨 거야. 하느님은 그걸 시킨 적이 없어. 내를 알아달라 한 적도 없고 부처는 자기를 알아달라 하면 부처가 아니야. 내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그것도 부처도 아니고 내를 찾으라 하면 그거는 신도 아니야. 천신이 아니야. 하느님이 아니라니까. 귀신들이나 내를 찾으라고 하는 거지. 귀신들. 우리 조상 귀신들, 집착이 있는 귀신들은 날 찾아라 그래. 그래서 산신도 귀신이야. 옥황상제도 귀신이야. 집착기. 날 찾으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날 찾으라 한 적이 없어. 네가 안 찾아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야야. 뭘 그거다가 절하고 앉았대. 빌고 앉았고. 안 빈다고 안 해주냐. 빈다고 해주냐. 우리는 다시 세상을 지금 정립을 해야 돼. 바르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자연은 내하고 어떠한 관계성을 가졌으며 나는 자연 속에 누군지 바르게 찾아서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홍익 인간들이 조금 힘들어도 이때가 기회인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쨍하고 우리한테 뭔가 길이 나올 때는 또 즐겁고 계속 어렵기는 안 놔두니까. 하나를 가르치는데 하나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게 잘못이죠. 내가 지금 가르치려고 든다면 상대를 잘 보고 해야지.
아주 내하고 이 실력이 차이 나는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실력이 좋다고 가르치니까 하나를 가르치니까 열을 안다고 익하는 사람은 네 상대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놀면 되는데 내가 하나를 가르쳤는데 하나도 잘 모르는 건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가르치면 잘 아는 게 아니고 저쪽에 좀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이 가르치면 하나를 가르치는데 셋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단수가 있어요. 단수가 10단이 있는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내가 초단 1단이면 제일 급수가 높다면 여기서 2단, 3단까지는 내 영역이 됩니다. 그럼 나는 요까지를 내가 상대해야 되지. 내가 더 수우려고 여기를 상대한다 여기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 아닌데 간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 실력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여기서는 요게 사람들이 요게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 밑에는 요 밑에들끼리 운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요 왔을 때 여기서 요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대를 잘 골라야지 일이 처리가 잘 된다 이거죠. 내가 말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네 상대가 아닌 겁니다. 네가 무식하든 내가 무식하든 둘 중에 무식한 거예요. 똑똑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무식한 사람한테 잘못 갖다 대버리면 똑똑한 놈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무식하다 하면 되는 거 무식한데 그냥 똑똑한 게 무식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쪽에 시골에서 저쪽 땅끝에서 서울로 왔어요. 서울은 이렇게 누가 촌놈이에요? 땅끝 사람이 촌놈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이 저쪽 땅끝에 가서 누가 촌놈이에요? 서울 사람이 촌놈인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나는 딱 뭐 이런 줄 알고 거기 가서 이렇게 갖다 대니까 노상 한 방 터지고 오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시키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해를 시키느냐 번지수를 잘못된 것이지 내가 이해를 시키는데 이해 못한다고 이 사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마라 이 말이죠. 네가 접근 잘못한 것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를 시키면 잘 될 사람이지 너는 그 사람 또 하나 이해 못 시키는 게 그게 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말을 해서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말은 내가 하지만 판단은 상대가 하는 것으로 너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상대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못할 사람한테 말을 했다면 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을 탓하지 마라. 너 상대가 아닌 걸 네가 잘못 접근했다. 네가 그 사람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네 실력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임금이 백성을 알아야 되고 백성이 임금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서 네 자리에서 백성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임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을 모르면 임금을 함부로 논하지 말고 백성을 모르면 백성을 함부로 논하지 마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 대치법은 없어요. 대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내 자신을 갖추는 것만이 대치가 돼요. 나의 질량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상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상대를 자꾸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내한테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소화를 해내야 되는 게 내 자리에 내를 갖춘 사람이 앉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반경에서 내가 활동을 할 때 이 활동하는 반경에 들어온 것을 이해를 할 거는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내가 다스려 놓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대치를 하는 거지 상대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은 내한테 줄 때가 돼서 주는 거예요. 줄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환경 자체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 환경을 절대 안 줘요. 요 자리에 있으면 이런 환경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밑에 있으면 밑에 환경을 줘요. 자연의 이치는 그렇게 주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환경을 줬는데 대치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내가 모지되는 거죠.
분명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환경을 주고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환경을 주는 거고 어떤 이제 그러한 내가 곳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만나게 되는 게 전부 다 연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연법으로 내한테 오는 거를 내가 대치를 못하면서 내가 모질한다. 얼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대치를 못하면 누가 깝깝해요? 내가 깝깝한 거예요. 그럼 내가 깝깝하면 내가 한자지 절대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럼 남을 탓해도 돼요. 되는데 다음에 깝깝한 게 또 오거든요. 또 탓했다면 다음에 또 와요. 왜? 그걸 깨달으라고 자꾸 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내 환경이 모자라니까 내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런 게 안 와요. 안 와. 자연에서 안 보내줘. 깨우치는 걸 갖다 공부를 또 시키나 안 그러거든요. 내가 못 깨달은 거야. 그러면 그게 자꾸 와요. 이런 거지. 우리는 자연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어떤 때가 가면은 어떤 환경을 처리해야 되게끔 우리를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를 잘 갖추지를 못해갖고 어떤 환경이 왔는데 처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썩나고 내가 화나고 내가 답답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갖추어야지 방법이 두 가지가 없어요. 뇌를 안 갖추고는 어떻게 대처하는 이런 방법은 없다. 뇌를 갖추어야 돼. 근데 그런 걸 갖춰줄 사람이 사회에 없다가 보니까 갖추는 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한 환경에 시간을 안 줬느냐면 다 줬어요. 어떤 시간? 우리한테 지금 우리 흔히 있는 거. 우리 종교 가는 게 전부 다 그런 걸 갖추러 가는 거예요. 뭐 불교든 기독교든 도교든 뭐 수련이든 이런 데 가면 그런 거를 이 사회 제도권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니까 당신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더 낫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오픈해갖고 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갔더니 거기에서도 내 그런 거는 가르쳐주지 못하고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 자꾸 맹신하라 그러고 그쪽에 무릎 꿇게 하고 저거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렇게 갖고 이 사회가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 어디든지 가면 우리는 배울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한테 질량을 높이는. 그래서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잘해가지고 내 인생이 빛나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되기 미안한데 우리는 조금 우리 질량이 내 위치에서 내한테 오는 환경을 처리 못할 만큼 질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라가 다 그래. 처리를 못 해갖고 힘든 거죠. 이제 처리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부를 내주는 게 지금 정법 공부예요. 사회 공부. 모든 인생 공부. 사람이 살라 그러면 사람을 알아야 되고, 환경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갖추어야지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 과거에 우리가 제도권 공부는 그 정보를 과거 사람들이 사는 거를 우리가 그 받아갖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는 연구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요대로 살으라고 지금 그 정보가 온 게 아니거든요. 요런 게 내 공부예요. 이제 이 공부들이 이 정법에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같이들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해가 좀 가면 예.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할 때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요 분야에 내가 요거가 필요할 때 요기 좋은 거지. 눈에 티같이 해갖고 내가 아주 안 좋게 지금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게 더 좋을지 이게 더 좋을지는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되게 조화가 가까워지는 사람이 뒤통수 칠지 이게 지금 좀 모순이 있어갖고 멀리 하는데 이게 나중에 서서히 갖춰져가 내를 도울지 누가 알아. 인연은 오는 모습이 다 틀리게 옵니다. 전부 다 감사한 것 뿐이지 잘못돼 갖고 오는 인연은 단 한 명도 주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의 필요한 거를 우리가 잣대되는 겁니다. 자연은 틀리게끔 환경을 준 적이 없다. 없음. 누구도 틀리게 환경을 준 적도 없고 인연을 틀리게 준 적도 없고 나쁘게 준 것도 없고 절대로 더 좋게 준 것도 없고 전부 다 내한테는 공평하게 내한테 필요한 걸 다 주는 것이 인연법입니다. 그 인연법을 내가 활용을 하는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쓴다면 다 쓰지 못하는 것이고
이걸 잘 알고 내 모지름에 잘 이렇게 고루고루 쓸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했다면 전부 다 고마운 거예요. 도둑놈이 인연 보러 왔어. 나쁜 놈일까요? 좋은 놈일까요? 좋은 사람이에요. 내 거를 훔쳐가 붙는데 내를 아르키 주러 온 거지.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아르키 주려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상대가 된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크게 잃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작은 걸 잃어요. 그러고 빨리 내를 만지라고 지금 이렇게 인연을 준 건데 이 도둑놈을 뭐라 하고 나는 안 만지면 조금 있으면 더 큰 이 이걸 당해요. 도덕으로 해가지고 내를 이제 공부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면 도덕은 맞은 사람이 또 맞는 거거든. 우리는 이 차사고가 나는 사람은 큰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크게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빨리 공부를 못 잡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나고 더 크게 나서 너는 몸이 불구까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르키주로 왔는데 이걸 나쁘게 상대를 보고 사고 낸 사람을 죄인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회로서는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그는 만들어 놨지만 내 하나로 볼 때는 내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이런 거 그게 내가 알고 나면 밉지 않아요. 고맙지. 그런 거니까 우리는 사고를 가질 때 나쁜 인연이 있고 좋은 인연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내한테 준 인연들의 내가 지금 설 수 있는 이 환경을 모르고 있다.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 깨우치고 나면 그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깨우치고 나니까 그런 인연은 상물로 갚습니다. 이게 더 좋은 환경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저 사람이 밉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미울 수 있겠죠. 하나 스승님 공부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라. 미워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가 볼 수밖에 없는가를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모지름이 없는가.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30%의 내가 도울 인연을 준다 한 적이 없고 40%는 내한테 도움받을 사람이 오는 겁니다. 3대 7의 법칙에서 아래쪽이 40%입니다. 그 다음 위쪽이 30%죠. 요런 70%를 내가 인연을 맞이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같이 대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에 30%는 내가 도울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얻는 부분이죠. 여기 우리의 직장 같으면 직장에서 우리의 위에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 분들은 내가 아는 척 하는 것은 네 아는 척이지 위에 분한테는 항상 물어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네가 조금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알고라는 그 분별을 내가 아는 것만큼 아는 거지 그 깊이가 또 있는 건지인데 그것까지는 안 돼봐서 모른다. 위에 분들은 항상 내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인데 네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따라서 닫아버리고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윗사람들은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 내 옆에 사람들 내가 하고 같이 이게 도반이 될 사람들 도반이 될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화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누는다. 나누는 것은 내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30%를 분명히 줍니다. 그럼 나누어야 되지. 내가 아는 척을 해버리면 나누는 것이 이제 다 껴버린다. 닫아버리면 뭐가 안 나왔으니까 나눌 사람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네가 처음부터 말문을 닫게 했다. 그래서 나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접근했으니까. 접근할 때 나누는 거로 접근을 했느냐 아는 척을 했느냐 내가 아르키 주려고 했느냐 이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르키 주려고 들은 거지. 그럼 내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들은 내한테 아르키려고 그러면 내가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닫아버린다.
그래서 얻을 거를 못 얻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40%가 밑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40% 밑으로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르치면 안 돼요. 내한테 도움 청하러 오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연이고, 내 인연으로 안 왔는데 가서 간섭을 하는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연을 보내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하고 나누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서 내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고, 나누보고자 오는 사람은 나누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도 가르치려고 버릇을 잘못 키웠다면 너가 계속 그렇게 맥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도움받으려고 온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을 하냐? 기업을 하다가도 잘못돼갖고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40% 밑에입니다. 힘든 사람. 내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어졌다 이 말이죠. 이 사람도 밑에 사람이에요. 힘든 걸 내한테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도와주느냐? 정법을 찾아주라는 거죠. 내가 가르치지는 못해요, 이런 사람. 정법을 찾아줘. 찾아주니까 그거를 내가 찾아주는 거를 잘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대화가 돼요. 찾아주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가 없어. 지금의 어려운 사람은 전부 다 100%가 진리를 만나지 못해가 내 용량이 모자라서 힘든 거예요. 100%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워지는 사람. 네가 안 똑똑해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돈이 없어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진 재주가 없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장착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진리가 없어서 그냥 쓰다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진리에 내가 이 갖춤을 가지고 이걸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지식도 다 있고 다 똑똑해요. 왜? 진화를 다 했으니까. 기본 지식은 다 갖추었으니까. 근데 다 갖춘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는 역량이 이야기는 돼도 내 질량으로 안 들어와요. 질량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소통을 하고 있어도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차 마시면서. 여기서는 재밌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에 벌써 없어요. 이게 질량이.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끄떡끄떡 하면서 들었어요. 돌아서는 순간에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질량이 지금 지식이 너의 지식들이 질량으로 따지면 비슷한 걸 나누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축적이 안 돼. 축적. 그러면 힘으로 못 쓰는 거라. 그러면 진리로 답을 받는다든지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것이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쓰인다라는 거죠. 이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이것이 우리 영혼들이 진리의 질량의 지식을 원한다. 이걸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말할 때는 그냥 할렐루야 해놓고 밖에 나오면서 고무신 신고 나오는데 뭐 신발 신는데 누가 밟으면 그만 이게 썩 나요. 절에도 뭐 그거 가지고 막 이거 본문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나오면 다 없어져. 나오면. 이런 것들이. 그다음 이 정법을 이렇게 들으니까 길 지나가면서 들었는데도 여인이 계속 남아. 왜? 질량의 법칙이 움직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이 지금 질량의 지식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내한테 오는 것은 내가 도와줄 사람. 그 다음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는 사람은 나눌 사람. 그냥 나누면 돼요. 구하러 오고 도움받으려고 오는 사람을 도와주지, 도움받으려고 오지 않는 사람은 내 인연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놔두면 나중에 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려운 거를 내놓으며 이야기해요. 그럴 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위에 사람한테는 내가 권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드리는 거지.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면 그러면 들어줘요.
근데 위에 사람한테 천지도 모르고 너무 좋은데 들어야 됩니다. 이지라니까 니나 들어라. 그렇게 안 받아줘요. 네가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가 내한테 도움 받기 위해서 내한테 정성껏 온다면 그건 도와줘야 되는 게 또 윗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정법을 듣고 권하고 싶다고 해갖고 권하면 안 되고 부모님한테 내가 듣는 것이 옳은 건지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게 윗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식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준다. 알았어요. 이러고 딱 돌아서 부모님 말 듣지 말아요. 자식이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데 뭔 부모예요?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지혜롭게 사회에 접근을 해야 되죠. 예. 혹은 뭐 때문에 된다 그랬죠? 질량이 모질해서. 내 질량이 모질하면 상대한테 다들통납니다. 내 질량을 갖추는 한 길밖에 없어. 내 속마음이 상대한테 들킨다. 내 질량이 모질한다. 이거죠. 질량이 모질하니까 니는 속마음을 안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어딘가 모르게 녹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안 내놓는 거지 상대는 벌써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다 노출되는 겁니다. 질량을 갖추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상대 속을 몰라가지고 이중 성격에 내가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으러 간 사람 표본입니다. 내하고 손발 맞춰갖고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중 성격 서는 바람에 이기 싫어갖고 세상을 살기 싫어갖고 죽으러 들어갔다가 나는 산에 들어가서 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버렸던 이렇게 해서 오늘날 내를 갖추고 나온 사람이에요. 상대를 모른다라는 것도 내 질량이 부족한 것이고 내가 상대한테 노출되는 것도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상대한테 노출되는 것이니 이거는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너를 갖추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 이 사회는 최고의 지식의 시대입니다. 이 우주가 엄청나게 팽창된 시대에 지금 우리 그 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 우주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죠. 내 질량이 모자르면 방법이 없음. 어떤 것도 구해줄 수 없음. 한 뜸이라도 갖추어라. 우리를 바르게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준 그런 환경이 안 됐었더라면 지금부터 이 사람이 가르칠 테니까 정법을 접하면서 스스로 공부가 될 테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 자신의 운영의 법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노출될까봐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니까 정법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정법을 내가 소화만 하고 재밌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또 열심히 쪼을라 이렇게. 정법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재밌게 하는 겁니다. 아주 들으니까 내한테 너무 좋다. 그러면 됩니다. 다른 욕심 내지 마십시오. 너무 좋다. 미친 개처럼 웃고 싶다. 웃고 울고 싶으면 웃고 울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냥 흡수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합니다. 영혼의 질량이 성장을 한다 이 말이지. 이제 걱정하지 말고 조금 모질하면 조금 내 몇 개월 더 듣고 그때 또 생각해보고 그때 또 모질하면 또 몇 개월 더 듣고 내가 100일을 듣고 또 분별해보고 100일을 듣고 분별해보면 내가 팍팍 달라지는 것이 나는 몰라도 내 주위가 압니다. 그렇게 해서 질량이 좋아야 대접받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질량이 약하면 절대 대접 안 해줍니다. 상대가 내 먹이로 삼지 절대 대접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주권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주권을 가질 수가 없다. 이제 인제부터 갖추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 국민들 누구든지 가리키는 그런 시대를 지금 열어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추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 억지로 하려고 들면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한테 바르게 대하려고 드는 것은 바른 게 아니다. 네가 변한 만큼 그냥 하면 된다. 변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가르침을 배워서 네가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내가 성장을 했느냐가 내가 바른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죠. 알면 저절로 된다. 억지로 바르게 대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바른 게 뭔 줄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 놓고 바르게 하려고 들어. 사고 치는 거죠. 바르게 아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인간은 아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것은 지식을 갖춰야 되고 또 진리를 갖춰야 되고, 일반 지식은 논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논리를 질을 좋게 해놓은 거예요. 이 지식을 갖추어야 기본적인 우리는 상식까지는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만나서 법비를 맞아야, 그래야지 특수 지식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완성해가지고 세상이 바르게 보이고 바른 길을 알게 되고 바른 행위를 하면서 사라진다. 이런 거죠. 내가 바르게 알면 바르게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바르게 모르는 걸 가지고 이게 바른 길하고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왜 바른 게 아니거든요. 네가 지금 뭔가 조금 잘 모르겠어. 모르는 대로 행동해라. 이게 바른 거예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행동을 하고, 거기서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잘못하는 것도 여기서 표가 난다. 이걸 가지고 내 공부를 해야지. 모르는 걸 갖고 더 잘하려고 해서 모르는 걸 숨겨버리면 내 공부는 죽어도 못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질이 약하면 약한 짓을 하는 게 바른 거예요. 나는 하지 마라 한 게 아니고, 요런 것이 옳은 것임을 가르쳐주는, 분별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지,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내가 지금 너도 바른 행동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바른 걸 알면 바른 행동을 해야 사람이 사는 게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세요. 어떤 큰 사고 안 나요. 모르는 걸 가지고 이게 바른 거라고 내가 답을 찾아갖고 이 바른 게 아닌 걸 갖고 했을 때 큰 사고 나요. 조금 내가 모른다라고 해갖고 모르는 행동을 조금 했다고 내한테 큰 충격이 오게끔 이 사회는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자연에 하느님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네가 솔직하게 뭐를 할 때 여기에서 조금씩 뭔가 잘못된 것도 느끼지게 해서 그걸 배워서 더 수준 높여주지, 니를 혼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내가 바른 것도 아닌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바른 거라고 우기면서 하잖아요. 우기면서. 그러니까 이거 혼나는 거죠. 그때 많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뭔가를 이게 누구한테도 내가 주장하지 마라. 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알고 네가 바른 거라고 이야기하면 주장하지 마라. 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지금 공부하면서 그 소리 많이 나오죠. 주장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논해라.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들은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갖춰지고 이래서 네 인생을 그 힘이 만들어진다. 인생을 사는데. 그게 항상 의논하는 것을 연습해라. 우리 국민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의논하는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못 받았던 거예요. 대학을 다니도 못 받았고. 그래갖고 뭐 좀 지식을 배운다는 게 전부 다 가져와갖고 누구한테 의논은 못하고 계속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한테 답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죠. 니한테는 네 답은 될 수 있는데 이 상대한테 갈 때 이게 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홍이 인간들이 태어나가지고 교육받는 방법이 지금 틀렸다 이 말이죠. 항상 유치원 때서부터 우리는 습관이 되기를 의논하면서 풀어나가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과제가 하나 있다면 이걸 하나 주입이 됐다면 이거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매딘 뭐 이렇게 일조해갖고 요걸 풀어보게끔 의논해보게끔 자꾸 이렇게 키웠더라면 유치원 때 그렇게 성장을 시키고 1, 2년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때는 자동적으로 이것이 의논하는 공부가 일어날 수 있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더라면 중고등학교에는 저절로 되고 그때는 대학이 가면은 대학 동아리라는 게 기가 차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갖고 또 성장을 해가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 좀 더 의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점수가 아니거든요. 내 실력은 점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똑똑한 거는 점수로 나타냅니다. 애워가지고 안 잊어먹고 그대로 써보면 되니까. 이건 점수로 나타내는데, 내 실력은 점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질량으로 갖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좀 됐어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내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오죠. 이 많이 온다라는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네가 조금 기운이 달라 보인다 이 말이죠. 사람이 남한테 보일 때 나는 내가 맨날 내 거울도 보고 맨날 보니까 나를 모르는데 얼마간에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 그때 본 거하고 지금 보는 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이러면 다가오려 그럽니다. 다가온다라는 것은 이 말을 같이 나누고 싶어지는 거죠. 요래서 지금 사람이 오고 있는 거거든. 내가 전에보다 달라졌다 이 말이죠. 남이 보기에. 그래서 사람이 옵니다.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질량을 다른 걸 채웠다. 내한테 없던 질량을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다른 지식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의 그런 지식이 아니고 전에는 수년 동안 같이들 보고 해서도 일반적인 사람이었었는데 뭔가 좀 달라졌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조금 질량이 좋아졌고 뭔가 내가 좀 편해졌고 뭔가 맥힌 것이 좀 따졌고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운이 풍기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법 공부를 이렇게 100일 이상 한 사람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고 전에 보던 것처럼 안 하고 다가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7개월 하다 보니까 멀리 있던 사람이 연락이 오네. 에너지 질량이 그쪽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 끊긴 사람이 연락이 오고 전에 이렇게 안 볼라 하던 사람이 보러 오고 뭐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왜? 비물질 에너지인 내 영혼의 영향은 그렇게 멀리 있어도 이것이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전부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영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체예요. 육신은 물질이지만 내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인 영체. 이게 이 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아주 기운이 좋아지면 이 파장이 멀리 갑니다. 그래서 상대를 움직이고 상대의 영체를 또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사람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 영체가 지금 이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이해가 안 될까봐 또 풀어줘야 되는데 입으로 말하지 어째 영체가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아는 패러다임이라면.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에너지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듣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들어가지고 이것이 육신으로 통해가지고 이 뇌를 통해서 내 요걸 통해가지고 이거는 물질 이 육신이죠. 이걸 통해가지고 들어가서 내 마음이라는 에너지로 통해서 내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멈추고 여기서 분별을 해서 여기서 제품을 쏟아내는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받아들여가지고 내 영혼까지 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영혼에 들어가갖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영체를 쏟아내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체를 쏟아내면 저 사람한테 이 영체가 들어가고 이해가 되면 저 사람 기운이 살아요. 근데 내 영체가 쏟아내는데 도끼를 섞어가지고 내놨다. 저 사람 기가 죽어버려요. 이게 말이에요. 말은 지금 이 내 영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을 힘없게 만들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고, 돌게 할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도 있는 게 말이에요. 분쟁을 막을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잘해서 이해를 잘 시키면 분쟁도 없어질 수 있고,
전쟁도 중지시킬 수도 있고 전쟁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사람의 말로 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내한테 오면 내가 이해를 시키는 게 조금 힘들 거니까 그래서 앱을 먼저 깔아줘서 이걸 듣고 이게 좋으면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그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하고 소통이 됩니다. 근데 앱을 들으라고 하니까 난 앱은 듣기 싫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입 닫으세요. 왜?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려고 했으면 앱을 들으라 했으면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내하고 소통이 됩니다. 내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거 잘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면접부터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주 좋은 관계로 헤어지면 가서 이걸 듣습니다. 듣고 나면 정확하게 내한테 연락이 와요. 너무 좋더라. 왜? 내가 시킨 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내한테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케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가 돼요. 무엇을 이야기 나누어도 돼. 우리는 정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가 있다니까. 전의 사고의 패러다임하고 내가 바뀌어 있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바뀐 거로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 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전혀 모르거든. 이런 패러다임을 몰라. 그래서 안 통할 수가 있다. 정법 공부를 내가 한 1, 2년 하고 오래 했죠. 오래 하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외로워져. 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단점에 이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통하려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도 이 강의를 듣게 해야 돼. 듣고 나면 딱 통하거든요. 이제부터 둘이 좋아 죽어요. 이런 일이 생겨. 우리가 좋게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저 사람이 좋아하면 이 에너지를 내가 받아요. 이 에너지를 받으면 나는 즐거워져요. 좋은 거에, 최고 좋은 거에 위에 올라가는 게 좋은 거 다음 에너지가 즐거운 에너지입니다. 이게 즐거움을 내가 얻기 시작을 하면 이제부터 네 에너지는 또 바뀌어요. 사람을 이롭게 한자. 이 사람을 진정 이롭게 했다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내한테 다가오면 이 에너지를 먹고 나는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쓸 수 있고 즐거운 사람들은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또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이런 힘이 생긴단 말이죠. 이때 이 사람의 멘토가 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에너지가 자꾸 기운이, 내 영혼의 기운이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의 이 에너지가 아주 밀도가 생기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는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갖고 이걸 듣게끔 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이걸 듣고 나면 이거는 주저하지 말고 이제 대화 나누세요. 대화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이 공부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100일만 딱 했어도 저 사람이 인자 듣고 좋아갖고 내한테 오면 내한테 묻는 거 대답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대화하는데 저 사람 근기에 맞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뭐냐? 물리가 일어나가 지혜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면 이 사람한테 맞는 데다. 이 사람 근기에 맞게끔 지금 현재로 이것이 탁탁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를 못 떠나요. 너무 좋아하면서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자꾸 찾아오는 거고. 이때 내가 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사람의 주위에 또 퍼지면 그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관리해주고 이러면서 나는 멘토로 변하는 겁니다. 내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멘토가 되는 거지. 멘토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제 멘토 세상이 열리죠. 이제는 성생 시대에서 멘토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생은 우리가 나와 갖고 있는 걸 내가 습득을 해갖고 이걸 전하는 사람이고 멘토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멘토가 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롭게만 하냐?
내가 멘토로 같이 가르치고 이끌어주면서 그 안에 내 공부도 30%가 또 나옵니다. 네가 스스로 막 나와. 오늘 하루 이 사람하고 지내고 나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나? 이게 막 나와가지고 이게 내 공부 되거든요. 또 이게. 그러면 스스로 막 내 공부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내가 부쩍부쩍 커요. 요런 일은 이제 앞으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먼저 앱을 탁 던져보는 거죠. 소화를 하면 그때 이 사람하고 만큼 대화 나누세요. 나도 좋아지고 지도 좋아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참 정 때문에 이런 거. 응? 정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정은 내가 모질해서 정이 드는 겁니다. 내가 모질할 때 정으로 갖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질하지 않고 이 질량이 차면 어떻게 되냐? 냉철해집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이때는 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질할 때는 정 가지고 밀당을 하는 거죠. 이러면 다치는 거예요. 정 가지고 밀당한 거는 정확하게 다칩니다. 나중에 아주 실망을 하고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정으로 대했기 때문에 정을 받게 되면 내가 의지하는 버릇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정 받으면 나는 의지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발전이 안 됩니다. 내 발전이 안 되면 어느 시간이 가다가 보면 나중에 이 사회에 내가 겪어야 될 일을 내가 만났을 때 뇌를 발전 못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서 안 좋은 이런 일들이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때는 또 내한테 정 주던 사람한테 갖고 이야기를 다 해요. 요래 되면 어떻게 돼? 정을 주던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정을 주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정을 주고 있는 사람이 일이 잘못됐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막 이래 되는 거죠. 내가 아픈 거야 지금. 왜 네가 아프냐? 네가 이 사람을 요래 만들어 나가고 그 아픔이 내한테로 갖고 왔어. 이래서 내가 지금 아픔이 오는 거예요. 요걸 자꾸 겪다가 보면은 나도 어디 가서 아픔을 겪어요 또. 그놈의 정 때문에. 정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내 인생이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형제가 자랄 때라든지 동네에서 어릴 때 클 때는 이 정이 필요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됐다면 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냉철하게 성장을 해갖고 사회를 접해야 되고 그래 바르게 살아야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남을 나쁜 사람을 안 만듭니다. 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착해 빠져갖고 지옥심만 잔뜩 하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똘똘 뭉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분석을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한테 독약이라는 얘기죠. 정은 적당히 받고 적당히 내 공부하고 내가 성장을 하고 이러면 이제 정을 서서히 끊어야 되는데 계속 착한 마인드로 그냥 살던 사람들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죠. 정을 준다는 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을 줄 때는 정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정을 쓰지 말라는 게 정은 바르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사람이 조금 까칠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렵다. 그럴 땐 정을 조금 쏟아요. 그럼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 수 있죠. 가까이 다가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뭔가 나눔이 질 좋은 나눔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정만으로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고 정으로 하는 거는 밀당을 할 수 있는 게 정이에요. 저 사람을 내한테로 조금 끌어당기려면 정을 쏟으면 저 사람이 끌어당기 와요. 그러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데까지 끌고 왔다면 좋은 대화를 해서 저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반. 같이 도를 나누는 사람. 그러니까 도락하는 게 생소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생활도,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길을 아는 게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홍익 인간들은 21세기는 생활도를 닦아가는 시대입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갖추어가는 사람들. 이것을 도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반을 만났다. 좋은 도반 하나 만나면 천하 부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조금 어디 멀리 있을 때는 정을 조금 이렇게 나누면 갖추어진다. 갖추어지고 나면 서로가 필요한 공부를 나누고 또 뜻을 나누고 무언가를 우리가 모지됨을 또 같이 나누면서 성장해 가는데 서로를 위해서 산다. 이걸 보고 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니도 좀 남고 나도 좀 남고 이래갖고 돈 많이 벌었다 상생이 아니에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상생. 이거는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성장하게 만드는 거. 이럴 때 나는 당신한테 도움되고 당신은 내한테 도움된다. 이게 상생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 하나만 있으면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하느님도 저 멀리 가 있으라 그래요. 우리끼리 좀 좋아가지고. 에? 하느님도 갖춰야 안 해요. 하느님이 시샘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잘 지내라고 항상 밀어주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멀리 한다고 해서 멀리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불안해 안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연을 보내줬는데 너희들이 너무 잘 지내면 이것이 내가 기쁘다. 요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공부를 잘못했어. 자기 논리들로 갖다 붙여갖고 내놓다 보니까 이제 후천시대가 되면 모든 걸 바르게 잡아나가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신들도 바르게 잡고 우리도 바르게 잡고 모든 자연의 기본을 바르게 알아나가야 되는 이때가 된 거죠. 이게 정법 공부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정법 시대예요. 바른 법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 모든 것들은 바른 법으로 이루어지는 시대. 사도가 판을 치는 게 아니고 정의 판을 치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벌어지는 게 이제 정법 시대. 이거는 홍익 인간들이 탄생했고 홍익 인간들이 세상을 사는 시대는 정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인자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뭔지를 모르고 접하고 있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엄격하고 우리한테 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부터 열리는 겁니다. 이제 홍익 시대가 열려요. 홍익 인간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바른 법칙을 알고 바르게 살면 하늘에서 스스로 너희들을 돕게 돼 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천기를 쓸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진화할 때는 땅에서 우리를 키웁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펼치면서 살 때는 하늘에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 사는 민족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홍익 인간들은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산다. 왜? 너 일생은 마지막 일생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느니라. 그것을 대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쓰는 용어들로 어떤 조직들이 이야기한 걸로 하면 대성불. 우리가 내 생에도 태어나서 또 이 생에 노력한 걸 갖고 내 생에 태어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소성불. 이제 후천 시대는 대성불 시대. 우리 국민들의 30%는 다시 이 땅에 안 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마지막 일생이다. 이때는 네가 이때까지 노력을 하고 윤회하면서 노력을 해서 닦아놓은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내 일생을 불사로 갖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면 되니라. 이래서 천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러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잘 갖추어서 정도로 사는 사람들, 이걸 정도령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도령이라는 정자는 바를 정입니다. 성실을 정실을 가진 사람이 정도령이 아니고
정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홍익인간들이 세상에 나온다. 정도로 사는 사람을 영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신령스럽다. 그래서 영자가 붙는 거예요. 정도를 행하며 사는 사람들. 이분들이 정도령이에요. 이게 홍익인간들이 앞으로 나오면 정도로 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정시 집안에 태어나고 다 정도령이 됐나 그래. 뭔가 한참 자기 논리로 갖다 붙여갖고 이때까지 상식을 만들어가고 우리한테 절하니까 우리는 지금 정도령들이 정도령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성불이다. 너희들은 잘 갖추어서 미래에 널리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라. 그러고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때 그럴 때 집착을 갖지 않고 천신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후천시대의 우리 삶이에요. 당신들이 윤회를 한 분이라도 더 할 사람은 스승님을 보고 싶어서 왔더라도 몇 분 공부 못하고 스승님 앞에 못 나타납니다. 아직 기운이 약해서 이 에너지 못 받는다. 스승님 앞에서 직접 이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는 마지막 일생이다. 마지막 일생이 아니면 스승을 못 만납니다. 스승 앞에 갔더라도 그 법문을 들으면 이게 무거워서 뒤로 물러나고 한두 번 나오면 나올까? 그 다음부터 앞에 못 나타나요. 왜? 다음에 윤회 할자이기 때문에 직접 큰 공부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스승님하고 자주 본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구나 짐작해라. 에너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들은 성장할 것이고 이 스승님의 에너지를 받았다면 이 세상을 빛나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해되죠?